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 내년 갑진년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닭띠가 종류가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1945년생 을류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을류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갑과 진이라고 해서 요 진은 용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원래 을류생이 갖고 있는 이 닭을 나타내는 유라는 글자와 이 진이라는 글자는 서로 이렇게 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육합이라고 하는데 고전에서는 육합 중에 이렇게 진과 유, 즉 뭐냐면 이제 용과 닭이 만나는 것을 좋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닭은 이 유를 가리켜서 보통 닭이라고 하는데 고전에서는 이것을 봉황에 비유하기도 했고, 즉 봉황과 용이 만난 격이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는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을이 볼 때는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을은 목에 해당이 되고, 자, 그래서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함께 왔으니까 이것은 곧 나를 돕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데,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할 때 보통 을이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만 명리학에서는 갑을 보면 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을류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충분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움직이려고만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의미하니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소속이라던가 본인이 갖고 있던 그룹에서 실제로 본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류생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짠다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의외로 소통을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을은 갑을 만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57년생 정유생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이 이렇게 유를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병이라는 글자와 이렇게 정이라는 두 글자는 닭을 보면 귀인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병정은 유와 이렇게 해라는 돼지가 곧 귀인이 되는데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생이 닭을 깔고 있는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천을 귀인을 방석처럼 깔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정이 볼 때 유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남자라면 아내복이 있고 여자라면 재물복이 있는 사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갑이 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생하게 되는데 갑은 오행으로 목이 되고 정은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마치 나무로 불을 떼듯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진과 유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본인을 생하는 글자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자산으로 보기도 하는데 문서자산은 곧
부동산의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정유생이 만약에 부동산의 취득을 좀 더 바란다고 하면은 내년에 진행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이 진이라는 글자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 방향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 에너지를 발산해서 또한 돈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니까, 만약에 내년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저가 매수해서 자신의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내년 갑진년에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것은 곧 남녀를 통틀어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합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갑은 곧 자신의 윗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유생이 실제로 활동을 할 때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본인보다 선배와의 뭔가 공조를 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도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뭔가 공부를 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뭔가 자격증을 따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해라고 보시면 되니까 1957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하시면은 좋은 길이 열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969년생인 기유생이 있습니다. 자, 기유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유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토생금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견을 소통하고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에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기유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갑이라는 글자는 기라는 글자가 볼 때는 관에 해당됩니다. 관에. 이것은 곧 다른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유생이 만약에 현재 있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의 변경을 꾀한다고 하면 그것도 유리하게 되고요.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고 진과 유도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기유생은 내년에 뭐가 만들어져도 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다른 조직과의 협력 관계, 본인이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 변동,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기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본인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맡고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한테 의지처가 되는 조직을 만난다고도 일단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유생이 만약에 순수한 개인 사업과 같은 것 중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갑이라는 글자는 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관은 자칫 잘못하면은 돈의 설기처가 돼서 돈이 빠지는 구멍이 되기도 하는 데다가, 요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기유생이 만약에 개인적인 투자 수익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할 때는 단순 소매업을 특히 소매업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재물의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조금 긴축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981년생 신유생이 있습니다. 자, 신유생은 천간도 금이 되고 지지도 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주는 사업을 해도 되고 조직에 가담해도 되는데, 마침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것은 곧 신유생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 데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과 닭이 만나서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내돈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신도 생하고 그 다음에 이 유라는 글자도 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문서 자산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즉 계약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특히 매도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신유생 중에 뭔가 매도를 하려고 해서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동안 잘 계약이 안 됐다면 내년 갑진년
갑진년을 노려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신유생한테 이 갑이라는 글자는 정제가 되어서 매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분들이라던가 재취업을 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3년생 계유생이 있습니다. 자, 계유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글자가 개가 볼 때는 수생목하는 것으로 본인의 활동 방향을 늘리고, 즉 이것은 곧 나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무를 만들어서 불을 지피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요 진이라는 글자는 계유생한테는 하나의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진 다음에 오는 글자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가 사가 되는데,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이 오가 되는 것이죠. 결국엔 뭐냐면 이 개가 볼 때는 이 뱀을 나타내는 글자와 이 오를 나타내는 말띠해 같은 경우에는 다 불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유생한테는 또 돈이 되고, 이 가불을 통해서 이미 나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을 지피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본인의 진로를 열고 활동 방향을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계유생이 만약에 본인이 하는 일에 변경을 꾀한다거나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할 때는 내년 갑진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변화 변동을 주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죠. 자,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개가 볼 때는 관직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니까, 또 유라는 글자는 본인을 생하는 글자로서 실제 본인이 공부했던 거, 자격증을 의미하는 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직과의 연계를 하고 그것으로 활로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돈을 벌기에 유리한 해로 마련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24년 갑진년에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포인트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